안녕하세요. 한줄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여자의 얼굴. 10년 전 제가 직접 수갑을 채웠던 보이스피싱 범죄자였습니다. 20년 형사 본능이 말하더군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복수라는 걸. 그리고 그 계획의 표적은 바로 저라는 걸요.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에 뜬 이름이 신경이 쓰였죠. 수진. 남편이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정현숙, 올해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전 남편은 제가 형사라는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자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아내가 싫었던 거죠. 30년 가까이 형사로 일했고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러다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이혼해 혼자 살던 남편은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현숙 씨랑 이제 한 집에서 자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청혼하던 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어리석게도. 하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 진동음이 유난히 크게 울리더군요. 저는 그냥 확인만 하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고 메시지가 떠 있었죠. 민준 씨, 오늘 몇 시에 올 거예요? 기다릴게요. 수진이란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형사생활 동안 온갖 범죄 현장을 다녔지만 그때만큼 심장이 빠르게 뛴 적도 없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식당에서 찍은 사진까지.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정확히 10년 전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강력계 형사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죠. 그 조직의 중간 보스가 바로 이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40대 초반, 똑똑하고 교활했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편취했지만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았죠. 6개월을 추적한 끝에 겨우 체포했고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가 저를 노려보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형사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게 그녀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죠. 지금 제 손에 들린 휴대폰 속 여자가 바로 그 이수진이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변하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였어요.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뭐해? TV 보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사 시절 익힌 기술이죠. 감정을 숨기는 거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연일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전 동료 형사 재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나 현숙이야. 부탁 하나만 할게. 10년 전 우리가 잡았던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 보스 이수진이라고 기억나지? 지금 뭐하고 사는지 좀 알아봐 줄래? 선배님, 갑자기 왜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급한 일이라. 며칠 후 재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이수진 출소한 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직장은 없는데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고 엄청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수입원은?
그게 불분명합니다. 근데 선배님, 이 여자 주변에 중년 남성들이 자주 포착되는데 전부 재력가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수지는 여전히 사기꾼이었고 이번 타겟은 재력가 남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재혼한 제 남편은 재력가가 아니었어요. 중소기업 임원으로 월급 받으며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전에 잠시 들어가 책을 보거나 컴퓨터로 뭔가를 할 때만 쓰던 작은 방, 제가 청소를 할 때만 들어갔던 남편의 서재에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고 통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죠. 재혼하면서 제게 생활의 모든 걸 맡기겠다며 갖고 있던 통장을 제게 다 주었기 때문에 다른 통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1년 가까이 통장 정리가 안 되어 있더군요. 저는 바로 은행을 찾아 통장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잔액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잔액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 넘더군요. 거래 내역은 거의 없었고 이수진이란 여자에게 몇백에서 몇천까지 보낸 내역만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임원이었고 월급은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늦을 거라고 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 회식 있다고 했는데 일찍 들어왔네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취소됐어. 당신 저녁 먹었어? 아직요.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통장을 본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이게 어떻게? 제가 모르던 통장이 있었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편은 사실대로 말할게.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회사 일 외에 주말이나 시간 날 때 강의해주러 다니고 설계도 만들어주고 해서 번 돈이야. 오해하지 마. 그러면서 제 손을 잡더군요. 저는 돈이 들어온 출처는 알겠다고 했고 이수진이란 여자에게 돈을 보낸 게 더 궁금했어요. 전직 형사로 돌아가 신문하듯 남편에게 다른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수진이란 여자는 누구죠? 수진이란 여자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입금한 이유는요? 짧은 순간 저는 남편이 당혹스러워하고 머리 굴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큰 돈을 보냈냐고요. 남편은 끝내 말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되었었나 봐. 근데 이제 다 정리했어. 다시는 만날 일 없어. 그 여자 실체를 알게 되었거든. 남편은 그 여자를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층수를 누리지 않길래 몇 층 가세요? 아, 8층이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그렇게 알게 된 두 사람은 그 뒤로 몇 차례 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었고 인사를 나누면서 계속 만남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마 전에야 수진이란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았다네요. 우연히 퇴근길에 같은 회사 직원이 이 여자하고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다음 날 직원에게 어떤 사이냐 물었고 결혼할 사이라고 하길래 남편도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줬답니다. 얘기를 들은 직원은 자기에게도 어디에 써야 한다면서 계속 돈 요구를 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헤어지려고 하던 중이라고 했다네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배신감보다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했다는 사실 때문에요. 당신 휴대폰 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고요. 10년 전 제가 직접 체포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자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저한테 복수하려고 당신을 이용한 거겠죠. 복수? 무슨 소리야?
10년 전 법정에서 그 여자가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형사님,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요. 그게 복수였던 거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그게 전부예요?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관심을 보여줬어. 오랜만에 여자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당신은 항상 바쁘고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돌이켜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재혼 후 저는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 빈틈을 이수진이 파고든 거였죠. 여보,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당신한테 소홀했던 거 인정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어. 믿어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20년 형사생활로 거짓말을 구별하는 눈은 있었죠. 마지막으로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안이 되진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재석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이수진 그 여자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냈지? 주소 좀 보내줘. 선배님, 직접 찾아가시려고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틀 뒤 저는 이수진의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 정현숙이야. 문 열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서 있었어요. 10년 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죠. 어머, 형사님. 아니, 이제 전직 형사님이시죠?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명품 가방들, 비싼 가구들, 모두 남자들한테 사기친 돈으로 산 거겠죠.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내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지? 궁금하세요? 네, 맞아요. 형사님이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형사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죠. 예쁜 여자가 관심 보여주니 쉽게 넘어오던데요? 이수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야? 내 남편한테서 돈 뜯어내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우리 결혼 파탄 내는 게 목적이야? 둘 다요.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10년 전 형사님이 저를 감옥에 보냈을 때 전 형사님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복수하겠다고요. 복수? 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감옥에 간 거야. 죄를 짓지 말고 살았어야지 그럼. 알아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기 위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한테 관용 좀 베푸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수지는 자기 잘못이 아닌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그래서 형사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이수진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수진 씨, 그만해. 남편한테서 그만 손 떼. 싫은데요? 아직 재미있는데? 경고야,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고소하세요. 증거 있으세요? 전 그냥 친구로 만났을 뿐이에요. 민준 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고요. 이수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다시는 사기치지 못하게 해줄게. 저는 남편과 바로 형사고소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어요. 이수진은 무려 최근 5년간 10명이 넘는 남자들한테서 돈을 받았고 그 액수는 총 3억이 넘었죠.
그 후 이수진은 구속되었고 저희 부부는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이혼할까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할 건가요? 그러자 남편은 조용히 안아주며 말하더군요.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요. 근데 진짜로 생각해봤어요. 이혼하는 게 맞나. 하지만 결론은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제대로.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고 남편은 저를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면 여전히 가슴이 철렁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을까 하고요. 20년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용서는 했지만 완전히 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저를 조금 슬프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돈까지 건넸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냉정하게 이혼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힘들어 하시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 줄 일기는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오른쪽 하단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정성을 담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일기였습니다.